전투에서 적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1941년 12월 독일은 소련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큰 침략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190만 명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었고 독일군 70만 명이 레닌그라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대부분이 두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 둘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동부전선 한가운데 커다란 빈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2년 1월 소련군은 이 약점을 공격해서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기로 합니다. 당시에 이 빈틈은 독일 제16군 30만 명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주인공이 될 부대입니다. 저희는 16군 방어지역 남부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곳은 제2군단과 제10군단 두 개 군단의 20만 명이 방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군 방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로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20만 독일군의 보급은 스타라야 루사에 있던 기차역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2군단의 보급로는 기차역에서 이어지는 90km 길이의 비포장도로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숲이 우거져 있고 하천이 많아서 이 도로가 아니면 보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개 군단 예하 3개 보병사단의 밥줄이 도로 하나에 달려있는 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스타라야 루사라는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만 점령하면 독일군 20만 명의 밥줄을 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42년 1월 7일에 소련군은 제16군에게 대규모 공세를 감행합니다. 이는 훗날 데미안스크 전투로 불려지는데요. 이때 소련군이 제일 먼저 한 것도 스타라야 루사를 공격해서 독일군 밥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군 20만 명의 보급로였던 스타라야 루사를 두고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일군의 방심, 스타라야 루사 방어는 제10군단 10만 명과 사령관이었던 크리스티안 한센 중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방어를 맡았던 한센 중장에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부대가 너무 적은 거예요. 독일군 교리에 따라서 한 개 사단은 최대 10km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센의 사단들은 일단 전력이 50%나 감소해 있던 상태였고 평소 25km의 방어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병사는 적고 방어할 지역은 너무 넓었습니다. 특히나 한센은 일메노 남쪽의 늪지대 방어를 소홀히 했습니다. 여길 지키던 제290 보병사단은 무려 45km의 방어선을 유지해야 했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센은 소련군이 일메노와 수많은 강들을 건너서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방심합니다. 여기는 숲과 하천이 많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탱크는 고사하고 보병들도 움직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툴리토보에서 브즈바드까지 이어지는 일메노 남쪽 방어가 매우 약해집니다. 독일군은 이 지역에 몇 개의 초소와 브즈바드에 있던 한 개 판저 예거대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센이 소련군을 과소평가했음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소련군 기습공격. 소련군은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제16군 방어선 일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중 3만 7천 명의 소련군이 탱크 85대로 스타라야 루사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특히나 독일군 방어가 약했던 일메노 남쪽 늪지대를 공략하기로 해요. 1942년 1월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메노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 얼어있는 지점을 통해서 소련군 탱크들이 일메노를 건너옵니다. 또한 소련군 공병들이 투입돼서 눈 덮인 늪지대에 도로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길 통해서 병력들이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월 7일 저녁 9시 영하 8도의 혹한의 날씨 속에 소련군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소련군 보병 4,000명이 순식간에 벨고트강과 로바티강을 건너서 스타라야 루사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 지역을 방어하는 독일군은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군 대응. 1월 8일 여명 한센 중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밤사이 소련군이 강을 건너왔고 스타라야 루사는 함락당하기 직전인 겁니다. 소련군은 16군 방어선 전체에 공세를 가하고 있었고 한센이 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20만 독일군의 보급로가 차단될 대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센에겐 예비대로 투입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한센은 급히 스타라야 루사에 남아있던 502 보병연대 일부로 레드니아 밸리 끝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또한 방어에 필요했던 부대를 여기저기서 찾아와야 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제18보병사단이 1월 초에 증원부대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단의 전력이 크게 감소해 있어서 병사가 3,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한센은 얘네를 스타라야 루사 방어에 투입해요. 또한 SS 기갑사단 토텐코프의 정찰대대도 스타라야 루사로 데려옵니다. 한센이 보유하고 있던 부대 중에 가장 무장이 잘 돼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한편 오전 10시 브즈바드에 있던 판저 예거대대가 포위당합니다. 한센에겐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8시 35분 소련군 한개 연대 1,400명이 브즈바드에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반격을 가해서 큰 피해를 입히고요. 120명의 포로를 잡는 성과도 올립니다. 그러나 결국 포위망을 돌파하진 못해요. 소련군 3,000명이 브즈바드를 포위하고 남하하면서 스타라야 루사를 북쪽에서 포위하려고 합니다. 소련군 공격. 1월 9일 오전 소련군은 탱크를 투입해서 독일군에게 공격을 가해옵니다. 소련 KV-1 탱크가 나타나자 대전차포가 없었던 독일 수비군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세는 소련군이 탱크까지 데려온 걸 보고 더욱 놀라고요. 독일군은 급히 2개 보병대대를 동원해서 참호를 구축하고 마지막 방어선을 만듭니다. 밤새도록 공병들이 대전차 지뢰를 매설해서 탱크에 대적할 준비도 합니다. 하지만 소련군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월 10일 소련의 스키 부대가 정찰을 감행하고 한센이 급조해둔 방어선을 확인합니다. 소련군은 후속 부대가 강을 건너서 집결하기를 기다리고 소련군은 탱크 30대와 2,400명을 동원해서 바로 공격을 가해옵니다. 9시 35분부터 방어선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소련군의 공격은 강력했고 독일군이 급조한 방어선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50분 독일군 방어선이 돌파됩니다. 한센은 방어에 임하고 있던 290 보병사단 병력들에게 로바티강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시에 소련 탱크를 상대하기 위해 88mm 대전차포를 구해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소련군 한개 소총병사단 5,000명과 탱크 14대가 이미 스타라야 루사 외곽까지 전진해 있던 거죠. 이로써 제2군단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던 하나뿐인 보급로를 소련군이 차단합니다. 또한 스타라야 루사에 있던 비행장에도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뒤를 이어 2개 사단 1만 명의 병력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 8,000명의 병력이 도시를 우회해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 시작 5일째 소련군은 스타라야 루사 코앞까지 나타났고 2만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도시를 포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스타라야 루사 방어. 독일군은 단 4일 만에 스타라야 루사를 요새화해야 했습니다. 강남구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작은 도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에 20만 명의 밥줄이 달려있던 겁니다. 일단 스타라야 루사에는 독일 제18보병사단을 중심으로 6,5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공군 인력, 건설 인부 등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방어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포 28문에 탱크를 상대할 88mm 대전차포 4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독일군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던 전부였습니다. 반면 스타라야 루사는 완전히 포위되기 직전이었고 소련군은 2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선 독일군은 정면에 가해지는 공격에 대비해서 5개 보병대대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SS 기갑사단 토텐코프의 정찰대대를 동쪽에 배치시킵니다. 이로써 소련군을 상대할 준비를 마쳤고요. 방어전에 들어갑니다. 스타라야 루사 공방전. 1월 13일 오전 소련군 2,500명이 독일군 방어선을 우회해서 도시 남서쪽을 공격해옵니다. 독일군은 이곳에 미처 방어를 준비하지 못했고 소련군은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소련군은 철도를 파괴한 뒤 도시 내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타라야 루사 방어전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독일군은 급하게 포병대 인원과 외곽 경계하던 부대까지 모조리 모아서 반격을 가합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 소련군은 1,400명의 사상자를 냈고 결국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철도가 끊겼기 때문에 독일군은 더 이상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군단 10만 명에게 가는 도로도 차단되어서 독일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군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소련군은 더 이상 정면 공격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포격을 가해서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기로 합니다. 예컨대 1월 17일 하루에만 2,500발의 포탄이 스타라야 루사에 쏟아집니다.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제18보병사단은 열흘 동안 1,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버텨냅니다. 독일군 반격. 한편 스타라야 루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센 중장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프랑스에서 보내진 제81 보병사단이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한센은 한개 경찰연대와 제81 보병사단 일부로 스타라야 루사 서쪽 도로를 방어합니다. 이로써 소련군의 전진을 막아냅니다. 또한 1월 24일 한센은 174 보병연대와 4대의 판저 3호 탱크를 동원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이 공격으로 스타라야 루사의 보급로를 열고 철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1월 30일에는 제18보병사단 병력이 도시 밖으로 반격을 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라야 루사 남쪽의 도로를 확보합니다. 소련군은 2월 초까지 2개 군단을 더 추가해서 계속 스타라야 루사를 공격해 보지만 결국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독일군은 방어에 성공합니다. 히틀러의 퇴각 금지 명령. 독일 장군들은 이대로 가면 제16군 방어선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2군단은 방어선 유지가 어려웠고 보급로가 취약했기 때문에 여길 계속 사수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독일 장군들은 2달 전부터 제발 퇴각해서 방어선을 줄이고 로바티강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어를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탁 트인 평원보다는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말고 현 방어 지점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42년 1월에 독일군은 간신히 스타라야 루사 방어에 성공해서 제10군단 주력의 보급선은 확보합니다. 하지만 제2군단에게 가는 도로가 차단되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소련군은 2월에 곧바로 포위망을 만들었고 결국 데미안스크에 제2군단이 포위됩니다. 무려 1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망에 갇히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포위망에 갇혀서 독일군은 무려 1년 1개월간 전투를 지속하게 됩니다. 총평. 독일 제10군단의 스타라야 루사 방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완전히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급조해낸 부대들로 독일군은 방어를 해낸 겁니다. 무려 3배 이상 많았던 소련군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낸 거니까 더 대단합니다. 특히나 스타라야 루사를 지켜냄으로써 제16군 방어선은 간신히 유지됩니다. 만약 여길 빼앗겼으면 소련군은 서쪽으로 더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다면 데미안스크에 포위된 제2군단 10만 명 말고 제10군단에게도 큰 재앙이 닥쳤을 겁니다. 또한 3월 말에 독일군은 스타라야 루사를 중심으로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포위된 제2군단 10만 명에게 이어지던 도로를 다시 확보합니다. 이렇게 보급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장기간 농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스타라야 루사의 거점을 제10군단이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센 장군도 소련군을 과소평가했다가 기습을 당한 점에선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련군 공격을 막아내고 스타라야 루사를 지켜내는 방어전의 지휘는 정말 훌륭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1943년에 제16군 사령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다만 동부전선에서 워낙 고생을 해서 그런지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1944년에 전역하게 됩니다. 소련군도 칭찬을 해야 합니다. 소련군은 영하 8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강을 도하하고 늪지대를 돌파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련군 보병들은 기차역에 내려서 스타라야 루사까지 무려 110km를 혹한기 행군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격에 투입됐고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은 한센 장군을 비롯해서 그 어떤 독일 장군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군에게 완벽하게 기습을 당하고 말았죠. 사실 히틀러가 퇴각 금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애초에 독일군이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제16군은 퇴각해서 좀 더 유리한 방어선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공격을 당한 직후에라도 방어지역을 포기했다면 10만 명이 데미안스크에 포위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세 줄 요약. 소련군은 스타라야 루사의 보급기지에 완벽한 기습을 달성했다. 하지만 독일군이 방어를 잘해서 이를 지켜냈다. 그러나 히틀러의 퇴각금지 명령으로 결국엔 10만 명이 포위당했다. 오늘 이야기는 데미안스크 전투라는 커다란 그림 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큰 전투의 다른 순간들도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서 독일군 시점에서 주로 진행했습니다. 소련군 시점에서 보는 다른 동부전선 전투도 나중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